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샬럿, 노스캐롤라이나에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환자를 보고 부랴부랴 도착을 해서 여기 지금 11시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중에 부종이 심하게 오셨는데 잘못 이해를 해서 좀 적절한 치료를 못 받으신 분이 있어서 오늘 급하게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에 왔지만 비디오를 하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샬럿, 노스캐롤라이나에 와 있는데요. 환자분들한테는 세미나 때문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세미나는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지금 거의 2년 정도 됐나요? 그 의사들을 상대로 한 그 세미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에 대해서 의사들한테 이런 식으로의 당뇨 치료에 대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렇게 의사들이 세미나 와서 이런 당뇨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그 강의를 하는 의사 강사를 트레이닝하는 트레이닝은 제가 2달 전에 했었고, 그런데 제가 오늘은 그런 의사들을 향한 세미나를 할 때 그 세미나의 강사들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자료, 임상 자료, 임상 통계, 그런 임상 통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면 어떤 식의 그 치료 방법이 좋은지를, 그런 거를 또 가르쳐 주려면 그런 강사들을 위한 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교육의 지침을 하는 위원회에 제가 초대돼서 오늘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사들이 쓰는 강의의 그 임상 통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임상 통계가 나왔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런 강사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하자, 아니면 이런 게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1200명의 강사 의사들 중에서 10명 정도가 뽑혀가지고 왔는데, 제가 영광적으로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돼서, 그래서 오늘 샬럿, 노스캐롤라이나에 인비테이션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아침에 잠시 그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사이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하니까 이제 그동안 한 4개월 정도 점점 그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이런 이 의사 저 의사를 다니시다가 저까지 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말을 하면서 중간중간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을 조금 하다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잊지 못하고 숨이 가빠서 하시는데, 그 본인은 자신이 숨이 가쁘다는 걸 모르고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폐 소리를 들어보니까 폐에 물이 찬 소리가 들리고 다리도 퉁퉁 부어있고, 그래서 다리 때문에 온 건 아닌데 제 다리가 퉁퉁 부었네요 하니까 한 4개월 정도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거나 누웠을 때 숨이 차거나 운동을 조금만 하더라도, 운동이라는 거는 걷는 것 자체도 힘이 들거나 숨이 차거나 이러면서 다리가 붓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울혈성 심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것저것 의사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이쪽 가서 모든 검사 다 하고, 또 저쪽 가서 또 비슷한 모든 검사 다 하고, 또 모든 검사 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정확한 진단과 거기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찰나에 또 노인 아파트에서 친구분이 무슨 주사를 주는데, 공짜로 주사를 맞는데 가니까 거기 가면 영양주사도 주니까 가서 맞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이제
진단과 그 진료를 받지 않고 무조건 이제 그 링겔을 맞으신 분이었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밤늦게나마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지금 숨을 못 쉬고 폐에 물 차고 다리에도 물 차고 눈꺼풀까지 팅팅 붓고 얼굴도 붓고 해서 지금 수분이 몸에 너무 많이 차여가지고 이뇨제까지 다른 의사 한 분이 처방을 했는데 그래서 물을 지금 빼야 되는 상황에서 수액을 주기적으로 맞으면 결과적으로 물 빼야 되는데 수액으로 물을 또다시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하고 있죠. 이걸 수액을 주시는 분이 의사 선생님으로서 이제 진료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수액을 주다 보니까 환자한테 직접 진료를 안 하고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울혈성 신부전 같은 이런 질병이 있으면 부종이 생기는데, 그런 부종에서는 이렇게 수액을 맞으면 안 됩니다. 영양주사라고 해서 맞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주사만 막 맞고 진료는 의사를 만나서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냥 수액을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영양주사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면 자신의 주치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의사 저 의사 가고 주로 다니는 의사 주치의란에는 이름을 적었어요. 근데 제가 그 내과 선생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내과 선생님이 절대로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한테는 말하기가 미안해서 모르게 이분한테 말 안 하고 다른 의사를 막 본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 막 하고 뭐 링겔도 준다니까 가서 링겔도 맞고 혼자서 자, 노인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구가 링겔 맞으러 가는데 당신도 가셔서 맞자 해가지고 가서 무작정 맞았다 하면 진단과 치료가 누구한테서 이루어진 겁니까? 환자의 노인 아파트 그 친구분이 진단을 했고 치료까지 한 거죠. 결과적으로 뭐 그 병원에서 누가 줬든 간에 진단과 치료가 환자 친구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만약에 그런 말을 듣고 자신의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내가 이런 링겔을 맞아야 됩니까? 했을 때 그렇게 말을 했었다면 분명히 제가 본 그 주치의 선생님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루틴으로 다 주는 데 가가지고 그냥 툭 맞아버리면 의사가 정확한 진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종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한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링겔 맞지 마시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이 너무 찬 데에서 수액을 해서 물을 더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절대 좋은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물론 저도 수액을 주고 병원에서도 수액을 많이 처방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분이 탈수 증상이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거지 무작정 지금 너무 많은 수분이 있는 사람한테 주진 않죠. 그래서 어떤 의사가 진료를 하고 뭐를 해줄 때에는 항상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도 나도 다 맞으니까 나도 가서 그냥 맞을란다 하면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